여러분 안녕하세요. 간호사 갸바리입니다. 곧 있으면 대학병원 공채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. 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병원 선택 방법에 대해 제 기준에서 설명드릴까 합니다.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빅5 중 한 곳의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이고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상급 종합병원 중 한 곳에서 수년간 근무했었습니다. 저도 여러분처럼 어떤 병원에 입사를 해야 내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을지 수차례 고민했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느끼고 정리했던 부분을 여러분께 공유할까 합니다. 병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세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. 우선 첫 번째 전제는 대한민국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 중 편한 병원은 없다입니다. 연차가 쌓이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서 일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쉬운 병원은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대학병원 중엔 없습니다. 두 번째 전제는 학생 간호사의 눈으로 봤던 병원의 모습과 내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하고 나서의 병원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. 학생 간호사일 때 친구들 사이에서 일 잘한다 생각했던 친구들이 입사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실습지 병원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 선택했지만 막상 입사해서 그 부서의 일원으로 일하다 보면 내가 아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. 세 번째 전제는 병바병, 부바부, 사바사 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병원이라도 내가 어떤 분위기의 부서로 입사하느냐,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될지에 따라 병원 입사 후 나의 1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. 이 세 가지를 만일 병원을 고르는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기적이 일어나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에게 일어나길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전제를 기초해서 내가 입사할 병원을 어떻게 고를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3교대 근무를 할 생각이라면 나의 선택지 중 가장 큰 병원을 가세요. 지금은 여러분이 병원에 입사해서 당연히 10년, 20년 일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퇴사를 마음먹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여러 가지 요인에는 부서 분위기, 업무 강도, 체력, 건강 문제, 나의 미래 등이 있는데 퇴사를 마음먹게 되는 순간에는 보통 두 가지의 선택지를 생각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지금보다 더 나은 병원으로의 이직이고 두 번째는 간호직 공무원, 심평원, 보건교사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근무 전환입니다. 그때가 되면 병원 탈출을 위해 현 근무지에서의 경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을 하나라도 줄이려면 큰 병원에서의 경력이 도움이 될 겁니다. 두 번째, 비슷한 수준의 병원이라면 집이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. 간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A병원, B병원 중 어디가 나을까요? 라는 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. 병원의 규모나 여러 조건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무조건 집이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. 집에서 따뜻한 엄마밥 먹고 다니는 신규 간호사와 퇴근해서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할 힘도 없어 굶거나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 병원 생활하는 신규는 많이 다릅니다. 그리고 업무가 처음이라 서툴고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 입사해서 6개월까지는 오버타임이 소소한 일상일 수 있는데요. 다른 근무라면 상관없을 수 있는데 별 보면서 퇴근해야 하는 이브닝 때는 오버타임 수당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집에서 다니다 보니 부가적인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어 크게 사치를 부리지만 않는다면 동기들에 비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,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요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. 신규 간호사 때는 몰랐는데 병원 생활을 하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하다 보니 병원마다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병원이 다 비슷하지 않겠어? 할 수도 있지만 병원 내에서 간호사의 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려 환자의 질지표와 연결시키는 병원과 간호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고 간호처치를 하게 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하는 병원은
향후 5년 뒤 간호사의 역량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. 전연차 때는 환자를 간호하는 시야를 넓게 갖기 어렵고 액팅이 빠르면 일을 잘하는 간호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5년차가 넘어가면 같은 연차라도 간호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. 가고자 하는 병원의 홈페이지나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최대의 자료를 수집해서 그 병원이 간호사의 역량 개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얼만큼 지원을 해주는지 확인해서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두 가지 복지는 반드시 고려하세요. 병원들이 내세우는 수많은 복지들을 다 비교하자니 너무 다양하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가 다 다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병원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복지 두 가지는 근무표와 연봉입니다. 간호사에게 근무표는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. 근무표는 보통 그 부서의 근무표위원회나 수간호사 선생님이 짜게 됩니다. 그래서 같은 병원이라도 부서마다 근무표가 천차만별일 수 있어 객관적 기준에서 근무표를 볼 때 꼭 고려해야 하는 나이트 개수와 오프 개수는 회사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한 달에 나이트 7개에서 9개 정도를 1년 내내 하는 병원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한 달에 나이트가 2개에서 4개인 병원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요. 제 스스로 올빼미족이라 벼락치기와 밤새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극도의 긴장 속에서 밤새 근무를 하는 것과 그냥 밤을 새는 것은 정신적, 체력적으로 아예 다릅니다. 게다가 계속 3교대를 하실 거라면 1년 1년이 다르다는 걸 곧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간호사들끼리는 나이트 하나 할 때마다 몇 년치 수명이 한꺼번에 깎이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나이트 개수는 간호사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. 다음은 연봉인데요. 어느 직장인이나 그렇겠지만 한 달 중 월급날만 기다리게 될 텐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얻는 보수가 터무니없거나 주변 친구들과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허무한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병원이 싫어지게 됩니다. 학부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과 입사하고 나누는 이야기 중 연봉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친구보다 나이트 개수가 더 많거나 비슷한데 연봉이 적거나 중증도가 훨씬 높은 곳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는데 연봉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하다가도 그 기억들로 화가 나고 의욕이 저하됩니다. 연봉은 내가 일한 만큼 인정을 받는 보수이자 나의 삶에 투자할 수 있는 미천이 되니 가고 싶은 병원의 연봉이 내가 생각한 만큼 책정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병원을 선택하세요. 이외에도 병원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사람마다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선택의 조건이 다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선택지는 저도 병원 생활을 하고 이직을 하면서 병원을 고를 때 반드시 고려했던 필수 요인입니다. 나에게 맞는 병원을 잘 고르면 모든 부분에서는 만족할 수 없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한 달도 못 버티고 상처만 받은 채 직장에서 나오게 되실 수도 있으니 후회 없는 선택하셔서 즐거운 간호사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